자, 그리고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커먼 이미터 앰플리파이어의 소신호 특성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그래서 게인을 직관적으로 다 구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 쪽에 레지스턴스가 존재할 때, 그리고 이미터 쪽에 시그널 소스에 시그널 소스 레지스턴스가 존재할 때 각각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해봤었죠. 이제는 범위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바이어스 회로가 포함됐을 때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소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바이어스 회로가 포함된 앰플리파이어,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 회로가 나타나 있죠. 이걸 보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회로들과 큰 차이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C1이라는 캡 성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캐패시터를 추가하는 이유는 캐패시터가 DC는 차단을 하고 AC는 연결을 단락을 시켜줘서 유용하다고 했죠. DC 바이어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게인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입력 단자에 캐패시턴스를 달아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R이라는 거를 지금 여기에 달아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E를 달아준 이유는 여기 지금 DC일 때 캐패시터는 오픈이 되죠. 그러면 플로팅 상태가 돼 있어서 바이어스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어떤 전압을 인가해 줄 수 있는 성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걸 다이렉트로 연결해 버리면 그라운드로 들어가서 우리가 0V 기준으로 인풋이 시그널이 나오는데 아마 잘린 전압이 나타나게 되겠죠. 마이너스 쪽 전압 쪽으로 가게 되니까요. 왜냐면 여기 그라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R이라는 저항을 넣어줘서 그걸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인풋 임피던스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게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X 노드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바라본 인풋 임피던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 Q1 쪽으로 바라본 저항은 2m에서 Q1 쪽으로 바라본 저항은 GM분의 1이죠.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단자로 바라보는 저항은 R입니다. 결국 인풋 임피던스는 이 저항 GM1이랑 R이 저항 병렬로 연결된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서 써주면 1 플러스 GM RE 분의 R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RE는 저항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바이어스 회로가 없는 것보다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GM분의 1이 저항이죠. 근데 지금 여기 R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R이라는 게 바이어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인풋 임피던스가 감소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테이지 게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테이지 게인을 알아보려면 이쪽 X노드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간단하게 회로를 그려보면 전압원, 인풋 전압원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RS라는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X노드고요. 그럼 여기에 저항이 어떤 게 들어가나요? R인이라는 저항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여기서 구한 R인. 이렇게 되면 이 VX를 구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VX분의 Vout 곱하기 Vin분의 VX로 전체 게인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먼저 VX를 살펴보면 R인 더하기 RS분의 R인 곱하기 Vin이 되고 요거를 풀어 써져 보면 RE 곱하기 1 플러스 GMRE 곱하기 RS분의 RE Vin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했듯이 게인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눠줍니다. Vin분의 Vout을 VX분의 Vout
곱하기 V인분의 Vx를 하는 거죠. Vx분의 Vout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GMRC. 앞에서 배웠던 거고, 이거는 외워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구하는 과정도 우리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결과를 외워야지 직관적으로 회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V인분의 Vx는 여기에 있는 성분들을 곱해줘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GMRC가 개인이었는데 지금 R이라는 저항 성분이 추가됨으로써, 즉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가됨으로써 개인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딱 봐도 요만큼 감소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 임피던스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에서 요 R이라는 저항 성분을 추가해줘서 바이어스가 굉장히 안정적이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R로 인해서 인풋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아니죠. 이 R에 의해서 인풋 임피던스가 감소하면 당연히 안 좋은 특성을 가지게 되겠죠. 특히 여기서 전류 아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원래는 요 2m 단자로 다 가야 이게 증폭이 돼서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전류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 전류라는 게 소신호 전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신호 전류가 하나는 GM분의 1이라는 저항성분으로, 하나는 R이라는 저항성분으로 가죠. 근데 R이라는 저항성분으로 가는 건 접지로 빠져나가서 소모가 돼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 쪽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 즉 이 R에 의한 인풋 임피던스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R이 저항이 GM1 저항보다 크게 만들어줍니다.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항 성분이 큰 R로는 전류가 거의 안 흐르고 이쪽 Q1 BJT 소자로 다 흘러가겠죠. 그러면 훨씬 큰 증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로 손실되는 전류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GM분의 1을 풀어서 쓰면 원래 GM이 VT분의 IC죠. 그런데 IC분의 VT입니다. GM분의 1은. 이게 IC를 각각 곱해주면 IC 곱하기 R이죠. 결국 여기 IC 전류는 I 전류랑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IC 곱하기 I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전압이 VT 0.025보다 훨씬 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R에 의한 인풋 임피던스 감소 영향을 줄일 수 있고 전체 개인이 감소하는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 단자에 바이어스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회로를 쓸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레지스티브 볼테이지 디바이더를 쓰는 거죠. R1과 R2를 이렇게 추가해서 VB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은 감소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R1과 R2라는 저항 성분이 있지만 이거를 등가회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태분인 등가회로로 표시가 되죠. 그때 앞에서 해석을 할 때 베이스 쪽에 레지스턴스가 추가가 되면 개인이 감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거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회로를 다르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캐파시터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DC 성분을 가해줄 때는 이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R1, R2에 의해서 바이어스가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근데 AC 시그널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이 돼버리겠죠. 바로. 왜냐면 여기가 저항이 낮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파장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CB가 쇼트가 되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아까 RB라는 저항 성분을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좀 더 손실 없는 회로를 구할 수 있죠. 이때 손실이라는 건 전압 이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앞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 회로를 가지고 있는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에서 게인이 10이고 인풋 임피던스가 55인 회로를 구성해봐 라고 하면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뭐냐? Rin을 구하는 거죠. Rin은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이죠.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은 원래 R2의 병렬 GM분의 1이 돼야겠죠. 근데 이때 RE를 GM분의 1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주면 저항이 이렇게 GM분의 1로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이거를 55mm라 놓고 계산하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GM분의 1이 50옴을 구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IC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IC 전류 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옴보다 한 10배 정도 더 큰 500옴을 R이라고 지정을 합시다. 그리고 게인이 GM분의 RC죠. GM 곱하기 RC죠. 그래서 GM은 50분의 1이 되겠죠. 50분의 1 곱하기 RC가 10이어야 되니까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RC가 500옴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IC는 GM 곱하기 VT니까 우리가 GM 값 알죠. GM 값 아니까 VT 값 곱해줘서 컬렉터 전류 IC가 0.52mA라는 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VB 전압을 구해줍니다. VB 전압을 구해줄 때 이제 VTLN, ISIC 수식을 대입을 해주면 0.899V가 나오고요. 그 위에 베이스 쪽 전압을 구해보면 여기 IC 곱하기 RE, IR이죠. 근데 뭐 IC나 IE나 뭐 비슷한 값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곱한 거 전압 요 텀이죠. 그리고 VB를 더해 주면 베이스 쪽 전압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쭉 연속적으로 다 계산해 보면 베이스 전압은 1.16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RC 저항값과 RE 저항값을 구했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구해야 될 건 R1 저항값과 R2 저항값이네요. 자, 그러면 R1과 R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R1과 R2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 IB 전류보다 훨씬 커야 되죠. 이 전류 10배 정도 크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그러면 얼마의 값을 가지나요? 모르시겠나요? 자, 우리가 앞에서 컬렉터 전류를 구했죠. 그러면 컬렉터 전류로부터 우리가 베이스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컬렉터 전류에다가 베타 값을 나눠주면 베이스 전류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가지고 10을 곱해주면 52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52 마이크로 암페어죠. 그러면 R1
더하기 R2분의 VCC가 52 마이크로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VB는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VCC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서 단 가정이 IB 전류가 굉장히 작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없다면 R1 더하기 R2분의 R2가 VCC를 곱해줬을 때 어떤 값을 가져야 되나요? 1.16V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1.16V 라는 걸 대입해주고, 여기 아까 전류를 구했죠. R1과 R2에 흐르는 전류 52 마이크로암페어. 그럼 이 텀이 52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항을 R2를 구할 수 있게 되죠.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전압값 알고 여기에 전류값 하니까 저항이 나옵니다. 저항 구한 다음에 R2 저항을 구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입을 해주고 R1을 구하면 이렇게 또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로 설계를 다 했죠. 여기까지 다 하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결정해야 될 값이 뭐가 있냐, C1과 CB를 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각각 C1과 CB의 캐패시터 성분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C1은 임피던스로 나타내게 되면 오메가 C1분의 1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어스 회로에서 개인의 값을 최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값이 반드시 GM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0분의 1 정도 더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프리퀀시는 900MHz다라고 한 후에 C1 값을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C1은 오메가 20g이 되는 거고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900MHz 해서 총 71피코페럿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회로 설계에 필요한 패시브 성분들의 값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B를 살펴보시죠. CB는 임피던스로 나타낼 때 오메가 12분의 1에다가 베타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는 걸로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유는 에미터 부분에서 이쪽 베이스에 있는 임피던스 성분을 바라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베타 플러스 1이 나눠지게 되는 거고, 이것도 여전히 20분의 1만큼 더 작다고 합시다. 이게 GM분의 1보다 당연히 작아야겠죠. 만약에 GM분의 1보다 더 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 2m에서 바라볼 때 CB에 있는 저항, 즉 임피던스 성분은 베타 플러스 1만큼 나눠져서 이렇게 저항값이 나오는 거고, 이게 GM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요게 GM분의 1보다 작아야 이쪽에 굉장히 대부분의 시그널이 걸리겠죠. 이러한 수식이 나온 거고, 이걸 직접 대입해 가지고 쭉 풀어주면 0.7 피코페럿이 된다는 걸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학습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해본 거고요.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 배울 내용은 2m 폴로워입니다. 2m 폴로워인데 이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계속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모스펫 동작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